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7번 공동신청 단독신청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동신청 단독신청이라 그러면은요,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둘이 간다 이 얘기죠, 그죠? 단독이면 혼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공동단독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 공동신청은요,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하는 걸 공동이라고 그리고 어느 일방이 하는 걸 단독신청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동단독인데 신청하는 것을 이 단독신청이라 한다. 여기 단독신청 빠졌네요. 신청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동단독은요, 사람이 몇 사람이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신청과 의무자의 신청이 다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 이게 기준입니다. 권리자의 신청과 의무자의 신청이 다 들어왔다 공동, 권리자 신청 또는 의무자 신청 한쪽만 들어왔다 단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런데 아버지 없이 일방 즉 권리자의 의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자에 표시되는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즉 권리자의 신청 의사하고 의무자의 신청 의사가 다 들어갔을 때 공동이다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권리자는요, 등기부 기재 형식상 권리 취득 또는 기타 이익을 보는 자가 권리자이고요. 등기부 기재 형식상 권리 상실 또는 기타 손해보는 자가 의무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이익과 손해라 생각하는데, 자, 이 개념이요, 제가 상세히 설명하는 거는요, 본 수업 들어가면 이 권리자, 의무자 가지고 한 30분 설명합니다. 30분 설명하는데 이게 권리자 의무자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서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등기법의 권리자 의무자는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민법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일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는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일단은요 상세한 설명은 본 수업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결정한, 자, 요 얘기를요 다르게 적을게요. 자, 다르게, 자, 다시 도식화 시켜 적을게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요, 등기부, 기재,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 기재 형식으로 판단한다. 즉, 등기부 사항에서 판단합니다. 등기부 사항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즉, 등기부 사항에서 판단합니다. 사항에서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글자 모양 보고 판단합니다. 글자 모양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 종이 위에서 글자 모양을 봤을 때 그 글자 모양이 권리를 취득하는 모양이거나 또는 내용이 증가되는 모양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 그럽니다. 권리자라 그러고요. 자, 권리를 상실하는 모양이거나 내용이 감소하는 모양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요, 등기 의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본다,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그 이익 본다,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면요, 필연적으로 돈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돈 흐름으로 판단하거든요. 돈 받으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문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게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 상에서 글자 모양이 권리 취득하는 모양이다 말입니다. 뭐 이익, 권리 취득한다? 즉 이전 받는다. 그럼 이전 받는 사람은 권리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권리를 설정받는다. 그럼 권리 설정받는다는 얘기는 권리 취득하잖아요, 그죠? 또는 권리 상실하는 모양이다, 그죠?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은 이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리 취득하는 모습이지만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 이전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상실하는 모양이죠. 그 모양에 따라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증가냐 감소냐 판단하는데요. 자, 증가 감소는요, 요 내용 증가 감소는요,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가 커지면 증가고 숫자가 작아지면 감소입니다. 그럼 1억에서 2억으로 간다, 숫자 커졌죠. 그때는 권리자가 됩니다. 5에서 4로 간단 말입니다. 숫자가 작아졌죠. 그 사람 의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자 의무자는요,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지위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존재해야만이 지위부여가 됩니다. 이 상대적 개념이다 말입니다. 권리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자가 존재할 때 권리자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요 개념 요소로 따지는 거예요. 요게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정정서, 공정서면,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공정정서, 공정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어떻게 적어놨는데요. 자, 공정서면입니다. 공정서면은 당사자 작성한 서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작성한 서면에, 자, 공정인이 증명한 게 공정서면입니다. 반면에 공정정서다 말입니다. 정서다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니까 공정인이 작성한 서면. 공정인이 작성한 서면입니다. 그러면은 자, 공정서면하고 공정정서의 포인트는요. 그 서면 자체가 누가 만들었냐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작성한 서면에 공정인의 증명을 받았다. 공정서면이 되고 그 내용 자체를 공정사무소에서 작성했다. 공정정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점은요. 공정서면은 그 내는 공적인 증명이 될 뿐이고 강제 집행에서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즉 재판 절차에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에요. 반면에 공정정서는요. 재판 과정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게 기본이고 강제 집행 절차에 별도의 판결받을 필요가 없이 집행력이 인정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일상생활 서입니다, 이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에게, 자, 돈 1억을, 돈 5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자, 채권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돈 빌려줬단 말입니다. 을에게 5천만 원 빌려줬어요. 자,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천만 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빌려주기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남긴단 말입니다. 자, 근거를 남기는 방법 첫 번째, 차용증. 가능하죠, 그죠? 두 번째,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받아둡니다. 공정서면. 한 줄 들어갑니다. 조금 이것도 부족합니다. 더 강한 거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공정정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차이점은요. 자, 얘가 안 갚았단 말입니다. 얘가 안 갚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죠. 강제 집행, 빨간 딱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볼게요. 차용증으로 적었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역시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됩니다. 반면에 공정정서로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판결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차용증을 적게 되면은 내가 승소 판결 받아야 되죠. 갑이 승소 판결 받으려면은요 돈 빌려준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갑니다. 실무에 갔을 때 학교 가면 이제 실무에 갔을 때 자 중개 실무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근거를 남긴다고 말입니다. 계좌이체하면 계좌이체 금액이 딱 찍히잖아요. 그게 남는 거 근거예요. 나중에 소송 절차에서 문제가 될 때 그 계좌이체 내역을 뽑아가면 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는요 수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는 수표 넘버를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수표가 복사했죠. 복사해가지고 수표 붙여둡니다. 줬다는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으로 뽑아줬단 말입니다. 현금으로 저점 5만 원짜리 그죠? 5천만 원입니다. 현금입니다. 5만 원짜리 5천만 원입니다. 몇 개 하면 돼요? 부표 많습니까? 옛날에 만 원짜리가 더 5천만 원 같은 부표 엄청 많아요. 그치? 5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100장만 해도 500만 원이잖아요. 그 100장짜리 15알입니다. 그렇게 안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5천만 원 이거를 친절하게 현금을 뽑아가 줬단 말입니다. 좋습니다.